더. 오늘은 5월 20일이에요. 비가 오네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제 이번에 새롭게 들여온 미니 포크레인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를 왜 샀을까요? 미쳐서 산 거죠. 미쳐서 2015년식이고 YK 공기에서 리스로 나갔었던 장비예요. 여기서 이것저것 뭐 확인을 하고 2.0을 사려고 알아보다가 가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는 차후에 기회되면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미니 포크레인에서는 가장 큰 급이죠. 35라고 그러는데 3.5톤급의 미니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이쪽 링크가 좀 따그락따그락 걸리는 문제, 지금 계속 정비 중인데 그리스를 너무 안 줘가지고 일단 그리스 주입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 밑불이 없다든가, 여기 링크에는 또 말도 안 되게 작은 그리스 밑불이 있어가지고 저것도 하고, 여기 지금 브레이커 라인은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붐대 가드가 달려 있어요. 좀 휘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런 철판 같은 것들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것도 10년이 넘은 장비라서 한번 싹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웨이트가 기본 사양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트랙은 거의 새거, 뭐 장단점이 있는 장비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미니 포크레인인데 미친 거죠. 지금 봉투 장비도 있고, 이번에 존디어 트랙터도 드렸고, 그런데 얘를 왜 샀느냐, 캠핑장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냥 오늘은 비도 오고, 사실은 그 5월 20일이 돌아가신 엄마 생일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이고, 개인적으로는 뭐 기일도 아니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일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평생을 5월 20일이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살아가지고 여전히 조금 뭐 의미가 담기는, 생각이 이것저것 많이 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 두서없이 주저리 표현하는 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벨루아를 처음에 설계를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 2016년이에요. 2017년에 건축을 하고 2018년 2018년에 건축을 아마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부분들은 많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가지고 있었던 꿈이 벨루아를 숲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밑작업이 지난 10년간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지난 10년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저는 뇌종양 걸리고 뭐 한 1, 2년 휴식기도 받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지금 좀 쉬었다가 재정비를 해서 50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60살이 될 때까지 제 남은 10년을 벨로아를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데 제 그 젊은이죠. 60살 이전에 남아있는 10년의 젊음을 쏟아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데 저는 이 미니 포크레인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두 대 토목이죠. 큰 토목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작은 덩어리 내에서 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장비이고, 미니 포크레인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굳이 뭐 역사까지 확 들먹이고 복잡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리저리 미니 포크레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미니 포크레인이라는 건 중장비가 아니에요. 삽질을 사람이 하루 종일 못 하잖아요. 그런데 포크레인으로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작은 미니 포크레인들은 거의 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일 양밖에는 못해요. 대신 지속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미니 포크레인들은 작은 정원에 들어간다거나 화원에 들어간다거나 실내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미니 포크레인이라는 그 장르가 있는데, 미니 포크레인이라는 장르는 선진국에서만 사용하는 거라고요. 못 사는 나라들은 인력이 풍부하고 많기 때문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결국에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기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벨로아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 숲과 정원을 가꾸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에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장비예요. 그냥 갖고 싶었어요. 미친 소리지.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너무너무 많이 시켰어요. 중학교 때 여기 시골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가 살던 곳에서 그 시골에서 그 읍내까지 한 1,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심부름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차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게차 운전을 했고, 그 뒤로 뭐 포크레인 운전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15톤 덤프 운전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저는 그냥 살아왔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데 장황하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저희가 그리고 건설 폐기물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중장비 수리, 오래된 장비 관리 이런 것들은 제가 직업적으로도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제가 뭐 중장비 기사는 아니었지만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수명이 어떻게 되고 중고로 처분하고 중고는 또 어떤 용도로 쓰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장비는 미니는 중장비가 아니에요. 중장비는 일단 포크레인, 예전에는 굴삭기라는 명칭을 썼는데 지금은 또 굴착기라고, 굴삭기가 약간 일제시대의 이름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굴착기, 그 미니 포크레인 교육도 전에 한번 받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포크레인은 프랑스에서 처음 포크레인을 만들어서 이게 프랑스 말이래요. 그리고 뭐 굴삭기, 굴착기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포크레인이라고 하니까 포크레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굴삭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무튼 그 포크레인의 그 형태가, 트랙터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끝도 그 한국에서는 그 바가지 용량으로 따지는데 63, 18, 65cm 정도 되면은 총 세 변의 부피가 0.2. 그래서 02급, 06급, 10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중간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이 정도 급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뭐 최근에는 봉투급에도 바퀴를 달아서 움직일 일이 많다 보니까 요쪽 일이 확 들고 봉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아무튼 급이 나눠져 있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힘의 용량 같은 거는, 그리고 생긴 형태가 크게 진화하거나 발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 좀 더 정교한 유압 시스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연비, 그리고 전에는 무조건 일 중심이었다면 운전자 중심의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바뀌었지 기본적인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포크레인의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최근에 이 포크레인계의 혁명과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전 링크인데, 이 버켓, 이 버켓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켓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360도 돌아가. 360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전에는 한쪽 방향에서만 일을 해야 됐던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정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봉투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회전 링크를 장착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이게 회전 링크 자체가 한 700 정도 하는 거고, 미쳐가지고 회전 링크를 어찌저찌 저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전 링크를 저 R7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 녀석이 저거를 원래 미니 걸 사려고 그랬는데, 저 녀석이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쟤를 장착하고 비례 제어라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장치가 250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두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봉투 장비가 시세가 뭐 옵션이나 어태치, 기계 관리 상태, 운행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책정될 텐데, 저 링크 자체가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찾기 포크레인 기사들이 저거를 다 같이 안 달면 누구도 저거를 다루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개인 회사나 저처럼 농장용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저처럼 개인용으로, 영업용이 아니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회전 링크를 달기가 어려워요. 가격이 거의 차값. 좋은 차도, 좋은 중고차, 쓸만한 중고차의 절반 가격, 그리고 조금 오래된 장비 가격에 상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글삭기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저 회전 링크가 2세대, 3세대에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의 영업용 장비들은 저거를 달고 영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현장 소장님이 어떤 작업 때문에 불찾기를, 포크레인을 불렀을 거 아니야. 그러면 회전 링크 있는 장비 들어오라고. 왜냐하면 일하는 게 달라. 범위가 다르고 디테일한 게 다르고 작업 지시하는 게 달라. 회전 링크가 없는 차가 들어오면 싫어하죠. 그래서 아예 회전 링크 있는 차에 현장에서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 기사님들은 조금 더 본인이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포크레인이 할 수 있는 일의 효율과 능률을 높이고 작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계나 장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장비에 대해서도 익숙한데, 이 포크레인이라는 장르의 발전을 쭉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살았는데, 혁신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저 회전 링크가 혁신이라는 혁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포크레인으로 불가능할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벨로아에서 숲과 정원을 바꾸고, 이 건물들도 다 20년 된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들을 유지보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제 10년을 상상했을 때, 이 미니에다가 회전 링크를 달아가지고 일을 하는 상상을 하면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 회전 링크를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습성이 궁금한 기계가 있으면 막 사서 경험을 해보고 유지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판매를 하고 그런
습관, 라이프 패턴이 있죠. 대부분은 잘 하는데 하나둘씩 뻥뻥 터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손해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동안 저는 그거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왔고, 아무튼 미니 굴착기, 미니 포크레인을 제가 구매를 한 이유는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산인 리뷰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두산인 리뷰가 사실은 얘에 대한 얘를 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미리 했었던 거고, 그냥 미친 거예요. 기계에 미쳐가지고 기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런 오래된 기계들 좋아하고 꿈을 꾸는 거죠. 그걸로 내가 벨로아를 예쁘게 가보겠다 라는 걸로 이 기계를, 말도 안 되게 비싼 기계를 사는 거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산이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리고 이 미니도 제가 경험을 해보고 두산이랑 미니를 어떻게 한 4, 5년 후에는 다른 장비로 바꾸든가, 그리고 벨로아에서는 계속 크고 작은 작업들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 본토급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는지도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구매를 했고, 저는 요즘에 그 쫀득이, 두산이, 지금은 미니, 이 포크레인 이렇게 얘네들을 관리하고, 지금 벨로아에서 진행 중인 일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벌써 일도 꽤 여러 번 했는데, 벨로아에서 뭐 캠핑장 사이트를 확장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들, 얘네들을 수리하는 일들, 봄에는 나무를 옮겨야 되는 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초 작업해야 되는 일, 일과와 관련된 캠핑장 손님들을 맞이하고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뭐 창고 정리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마음 여유롭게 뭐 정비하고 이러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뭐라고, 그 브리스, 이런 모든 관절이 있는 장비들은 사실은 브리스를 거의 매일매일 주는 게 기본이라서 옷도 지저분해지고 즐겁지가 않을 수 있는데, 얘네들 세차하고 브리스 주는 일이 즐겁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서 브리스 니프를 사러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중간중간에 휘어지고 망가진 부분들을 분해해서 다시 똑바로 펴서 도색하고 예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요즘은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기계에 미쳤는데, 차랑 오토바이를 한참 하다가 달리기 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의미 없다, 그리고 휴식기 가지면서 싹 정리했다가 그 기계에 대한 그 욕심이 최근에 중장비 여러 기계들로 폭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얘의 회전 링크를 달 거예요. 회전 링크가 아까 얘기했죠. 6, 700 정도 하고, 설치비까지. 뭐 설치비를 제하면 뭐 1, 200 절약할 수 있겠죠. 중고를 사면 더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회전 라인, 그리고 라인 만드는데 250 정도 드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설치를 해서 농장용, 개인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봉투나 이런 미니 장비에 회전 링크를 설치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500 정도의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그런 경험을 한번 제가 해보고 제시를 해서 사람들도 조금 농장용으로 쓰는 사람들, 개인용으로 쓰는 사람들도 한 500, 600 정도의 회전 링크를 설치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거 봉투 회전 링크가 떠가지고, 저건 계획이 없었던 건데 저거 급속 사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은, 지금 합리화는 그래요. 또 이거 회전 링크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중고가. 중고가 나오면 그 전에 이제 두산이의 회전 링크를 직접 장착해서 써보고 비용이 부담되면 저거는 또 중고로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꾸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내일은 지게차를 가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에 구매해온 제가 가장 애착하는 장비이긴 해요. 요 히다치 ZX035
왜 사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헛!